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장년 그리고 솔직한 자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 중장년층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법,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장년이 되면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더 많은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짊어지게 됩니다. 가족, 직장, 친구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본능적으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진정한 나 자신은 종종 잊혀지게 됩니다. 점점 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어려워집니다. 중장년들은 많은 책임과 기대에 시달리게 되지만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결국 내면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뒤 그것을 믿게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 라는 그의 다른 명언처럼 말이에요. 솔직한 자신을 찾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당신의 진짜 감정 인정하기. 중장년층이 되면 습관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해지는 첫걸음은 당신 안의 두려움, 아픔, 기쁨 등 모든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 감정을 털어놓는 다이어리를 써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라고 말하는 연습하기. 우리는 흔히 삶에서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억지로 예라고 답할 때가 많습니다. 중장년의 삶에서는 자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을 존중하고 노라고 단호히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솔직한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 행복의 기준 찾기. 도스토옙스키는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내면적 기준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대중의 기대에 얽매여 살기보다 자신이 진정 원했던 것, 잃어버렸던 꿈을 천천히 되찾아가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하고 싶었지만 미뤘던 도전을 시도하세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은 중장년층에겐 더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답게 살지 못한 시간의 후회가 크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기억해 보세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관계와 삶의 평화를 만든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자신에게 솔직해질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장년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삶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아무 얘기도 아닌 듯 평범해 보이는 나 자신을 놓아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아니면 내가 행복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 하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런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신이 이미 행복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다. 이 짧은 한 줄이 참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행복할 수 있음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끊임없이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한다는 거죠. 오늘은 이 명언을 바탕으로 중장년층 여러분께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과 인생을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는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모두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행복을 조건으로 묶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은퇴 후에는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겠지. 혹은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진짜 여유로울 거야.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런 조건을 하나하나 이루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행복은 왔지만 오래 가지 않았고 곧 또 새로운 조건을 찾아야만 했어요. 행복을 이루었지만 늘 다음의 행복으로 달려가는 기분.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지 않나요? 두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행복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었으니 행복은 이미 한참 지나쳤다. 중장년층이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 젊은 시절이 건강하고 활기찼으니 그때가 행복했던 거지. 지금 난 그걸 지나왔을 뿐이야. 하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말했습니다. 삶이란 고통과 희망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행복이 지나간 게 아니고 삶의 희망과 행복은 현재 우리 손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이유는 우리가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만 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집, 좋은 직업, 누군가의 인정. 이런 조건들은 멋진 도구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결국 내가 지금 어떻게 나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내 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시도해볼 만한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당장도 시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 새소리, 공기처럼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작은 행복을 발견하기 시작해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를 미소 짓게 한 순간은 무엇이었지? 커피 한 잔을 마신 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좋은 대화를 나눈 순간일 수도 있겠죠. 이처럼 아주 사소한 일상을 되돌아보며 행복의 순간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걱정 속에서도 분명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해야 할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누군가와 웃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던 게 고마웠다. 이런 사소한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돌려줍니다. 세 번째는 매일 나만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성취와 연결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성취라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산책을 10분 해보기, 가족들에게 먼저 다정한 말을 건네보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5분 동안만 휴식해보기. 이런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실천했을 때 오는 성취감이 행복을 더 키워줍니다. 네 번째로 남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 정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을 정해보세요. 무언가를 할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일까?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면 훨씬 더 만족스럽고 행복해질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알아차릴 여유를 가지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꼭 한번 고민해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행복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더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가진 작은 습관들, 그것만 바꿔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지금이야말로 습관의 힘으로 더 나은 인생을 시작할 절호의 시간이에요. 이 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중년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진 작은 습관에 달려 있어요. 중년은 행복과 건강, 삶의 균형을 다시금 설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죠. 그러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매일 30분만 산책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걷기 습관 하나만으로도 심장 건강, 우울감 개선, 심지어 수명 연장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안정과 행복이 어떻게 오는지 잊곤 합니다. 그렇지만 실은 감사하는 습관이나 하루를 기록하는 작은 일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크게 바꿉니다. 중년이라고 해서 자기 개발이 끝난 건 아니죠. 오히려 지금이 읽고,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작은 변화에서 큰 성과가 나오는 법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중년의 인생을 바꿀 습관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루틴 만들기.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물 한 잔을 마시고 10분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런 뒤 오늘 하루의 목표를 한 가지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가 단정해지고 더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 3회 걷기 또는 운동 습관 만들기. 많은 분이 운동에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반드시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편안히 걷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일기 쓰기.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행복 강화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우울감을 줄이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아시죠? 습관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건 꾸준히 지키는 겁니다. 보통은 시작하고 금방 포기하기 일쑤였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한 번에 많은 걸 바꾸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나에게 보상을 주세요.
오늘 산책했다면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작은 보상이 있으면 의지가 더 생깁니다. 기록하세요. 체크리스트나 스케줄러에 기록하는 건 재미있고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완벽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작은 습관이 1%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50대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습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일을 향한 나침반이 되는지 지켜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습관을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멋진 삶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40대, 50대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혹시 이런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뭐랄까 삶이 텅 빈 것만 같아요. 혹은 삶은 안정적인데 행복이라는 건 점점 더 멀어진 것 같아. 돈은 삶에 분명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명언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이상이 없는 사람은 몰락의 길을 걷는다. 이 말처럼 돈은 중요한 수단일 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 명언을 바탕으로 40대, 50대의 삶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공허함을 느낄까요? 청년 시절,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자리,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막상 40대, 50대가 되고 난 지금 돌아보니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됐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걸까? 혹시 지금 이런 질문으로 인터넷에서 해답을 찾아 헤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돈이 있어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 중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그 답은 우리의 삶에서 돈이 아닌 이상과 진짜 가치를 찾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40대, 50대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의 목표와 가치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돈이 아니라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을 일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 대답은 반드시 특별하거나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목표는 오히려 아주 소소한 것들, 그리고 일상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 더 산책하며 건강을 관리하기,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 떠나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시작해보기처럼 작은 실천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표를 다시 정립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여러분께 도움이 될 간단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의 삶의 가치 다시 정의하기. 한번 종이를 꺼내서 써보세요. 내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가족, 건강, 배움, 취미, 봉사, 내가 지향하고 싶은 이상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작고 현실적인 목표부터 시작하기. 큰 변화는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자원봉사를 실천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이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가짐 가지기. 많은 분들이 40대와 50대를 변화를 두려워하는 시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가장 큰 변곡점은 중년기에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새로움을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절대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명언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돈이 있어도 이상이 없는 삶은 몰락한다. 이제는 돈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삶에서 벗어나 나의 이상, 나만의 진정한 목표를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도망치듯 떠밀려온 삶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공유해 주실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된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영감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행복한 중년을 위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나눌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시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저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이 내 삶에서 쌓이면 어느새 스트레스는 나를 지치게 하고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전해드릴 메시지와 작은 실천법 하나로 여러분의 삶에 평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의 기술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명언과 함께 중년이 꼭 알아야 할 자기 성찰의 기술을 나눌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사회학자들은 사람의 본성이 자신보다 타인을 더 쉽게 비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두는 대신 상황이나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습관이 쌓인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중년층은 또 다른 고민에 직면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책임을 무겁게 느끼기 때문에 이 부담이 비난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죠. 왜 저 사람은 항상 나를 힘들게 할까? 또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시죠? 바로 이 상황에서 한번 멈춰서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거침없이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 이 말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남 탓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자기 성찰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 성찰이 중요한 걸까요? 자기 성찰을 통해 적어도 크게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비난과 책임 전가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남 탓 대신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평정심을 찾고 인생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직장 동료와의 갈등 속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법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특히 중년의 자기 성찰은 내 가족과 제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깨닫는 중요한 첫걸음이죠. 그럼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기 성찰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걸음만 함께 내딛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 나만의 멈춤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뭘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짧은 멈춤 속에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만의 성찰 노트를 써보세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내 말을 들었던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내가 더 배려했어야 할 부분은 없었나? 이런 질문을 적기 시작하면 비판보다 성찰이 앞설 수 있습니다. 비난 대신 감사의 말을 연습하세요. 만약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면 비난하는 대신 감사할 부분을 먼저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배우자나 동료가 실수를 했다면 비난하는 대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보세요. 이는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자신을 속이는 순간 모든 것이 흐려진다. 결국 자신과 마주하는 힘, 즉 자기 성찰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혼란을 줄이고 행복한 중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나눈 작은 이야기와 실천법이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년, 이제 비난과 스트레스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간으로 만들어가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스토옙스키 명언, 실천 가능한 자기계발 팁들을 통해 여러분의 행복한 중년을 더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50대 이후가 되면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지 않으신가요? 내 인생,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앞으로는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젊은 시절에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취업, 결혼, 자녀 양육,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달리고 또 달렸죠.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 문득 가슴속에서 공허함이 몰려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이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검색을 합니다. 50대 우울증 원인, 중년의 행복 찾는 법, 나이 들어서도 자존감 높이는 방법. 하지만요, 우리가 진짜로 물어야 하는 질문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그동안 내가 했던 희생은 어떤 가치를 남겼을까? 그 희생으로 내가 얻은 행복은 무엇일까?
희생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희생은 내가 원하는 가치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투자입니다. 자녀를 위해 시간을 미뤘던 순간들, 내 취미나 나의 꿈을 잠시 보류했던 선택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자녀의 웃음, 성장, 성공을 지켜볼 수 있었고, 이는 분명 값진 행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희생이 중요한 만큼 균형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그 위에 나만의 새로운 삶을 설계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젊음도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데 과연 행복이 가능할까? 그런데 진짜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만족감과 삶의 의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50대 이후의 시점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 오셨나요? 지금부터는 그 미뤄뒀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볼 차례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나무나 하늘을 바라보세요. 읽고 싶었지만 놓아뒀던 책을 꺼내보세요. 어렸을 때 배우고 싶었던 취미에 도전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써도 괜찮다. 이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지금부터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눠볼게요. 희생은 분명 의미 있는 선택이지만 지나친 희생은 나를 소진시키기도 합니다. 이제는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희생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여유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10분간 명상을 하며 호흡 정리,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 만들어 보기. 이렇게 작은 변화들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희생과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자기 돌봄의 습관 만들기.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건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만 타인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산책이든 명상이든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관계의 재정비.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그리고 동료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중년 이후 삶에서 관계의 질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기.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차례입니다.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계속 떠올리며 작은 도전들을 시작해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중년 이후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나간 젊음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의 자리에서 새로운 의미와 만족을 찾아가세요. 우울함이 자주 찾아올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산책, 글쓰기, 감정을 나누는 대화와 작은 습관들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모두가 행복하다. 이 마인드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50대 이후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이 끝인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진짜 행복은 그 희생과 경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동안의 희생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위에 나만의 인생을 설계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중년에 접어들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실을 말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진실을 전달하는 일에는 때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기지가 없는 인간뿐이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좀 날카롭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년의 삶을 돌아보면 이 문장이 깊이 와닿지 않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스스로와의 대화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죠. 오늘 이 영상은 중년 공감 이야기를 통해 도스토옙스키의 명언이 주는 교훈을 풀어보려 합니다. 오늘 함께 진실로 사는 법을 배워보시죠.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은 진실에 대해 고민합니다. 내게 진실이란 무엇일까? 진실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옳은가? 이런 질문은 특히 중년이라는 인생의 반환점을 돌며 더 깊이 다가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한 문장에서 그 답을 던졌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야말로 기교나 계산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의 명언은 우리가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중년의 삶은 그 자체로 묵직한 책임과 고민들의 연속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거나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혹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어쩌면 가장 절실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믿었던 관계에서 한 번의 거짓으로 생긴 실망, 사회적 압박에서 비롯된 가식,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까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진실은 오히려 무기가 아닌 부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 자신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조차 우리는 때때로 진실을 외면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문제를 마주했을 때, 가족과 갈등을 해결해야 할 때, 아니면 스스로를 직면해야 할 때조차 멈칫하게 됩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기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요. 이 짧은 문장에는 중년 이후의 삶을 더 단단히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배우는 과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중년에 이르렀다는 것은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깊이와 울림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더 나은 미래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진실을 통해 관계의 벽을 허물고 진실을 통해 자신을 다잡을 수 있다면 중년이라는 시간을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진실된 삶을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나 자신에게 먼저 솔직해지기.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내 감정을 적는 간단한 일기를 써보세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보는 작은 연습만으로도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에서 진정성을 담기.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솔한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갖기. 억지로 맞추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실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을 존중하며 남과 다른 길을 가는 용기도 배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가르쳐준 진실의 용기는 단순한 말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중년의 도전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이 메시지를 실천할 가장 좋은 순간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볼까요? 이제 마무리하며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단 한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을 전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게 중년을 위한 인생 조언의 시작일 거예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더 배워보고 싶다면 도스토옙스키가 남긴 작품이나 명언들을 담은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꾸준히 진실된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중년에게도 희망이라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함께 더 진정한 삶을 만들어가 보실까요? 우리 채널의 다른 콘텐츠, 이를테면 40대, 50대 삶의 지혜나 중년을 위한 자기개발 팁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중년 이후 삶에서 행복을 잃었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 자녀 독립, 건강 걱정 같은 변화가 희망을 흐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법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명언, 희망 없는 삶은 삶을 정지시킨다고 한 말을 바탕으로 중년 이후 희망을 되찾는 실천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에 다시 빛을 더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제 함께 시작해보시죠. 중년은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직장에서의 역할 변화, 자녀가 떠난 집, 건강 신호 등의 노란불이 켜지는 시기죠. 도스토옙스키는 희망이 없으면 삶이 멈춘다고 했어요. 이 말은 중년의 우리에게 특히 와닿아요.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게 하는 연료예요.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인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지어 수명도 늘려준다고 해요. 그러니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일이에요. 첫 번째,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중년 이후엔 큰 꿈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대신 매일 산책 20분, 새로운 요리 도전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 자신감을 키워줘요.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책 읽기를 목표로 했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읽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적어보세요. 두 번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5분, 오늘 감사한 일을 3가지 적는 거예요. 가족과의 대화, 따뜻한 커피 한 잔 같은 사소한 순간들이 삶의 의미를 채워줘요. 50대 한 지인은 감사 일기를 3개월 썼더니 실제로 삶이 더 밝아졌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세 번째,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중년은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림, 정원 가꾸기, 유튜브 영상 편집처럼 도전해보고 싶었던 걸 시작해보세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는 원천이에요. 네 번째, 사람들과 연결을 유지하세요.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은 희망을 잃게 하는 큰 요인이에요. 동호회, 지역 모임,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법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빛을 발해요. 여러분은 최근 누구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다섯 번째,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건강은 희망의 기반이에요. 매일 10분 스트레칭,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60대 또 다른 지인은 매일 아침 요가 15분을 시작한 뒤로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셨어요. 건강한 몸이 희망을 지탱해준답니다. 여섯 번째, 과거를 용서하세요. 중년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건 마음의 짐을 덜고 희망을 되찾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담, 코칭, 친구와의 대화는 중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돼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더하는데 누군가는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중년 이후 행복하게 사는 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목표, 감사, 새로운 도전, 사람들과의 연결, 건강, 용서, 그리고 도움 요청. 이 7가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되찾아줄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희망은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희망찾기 이야기를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중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더 많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길 응원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본 적이 있나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의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내면 깊은 곳에서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중년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돌아보지 않았던 삶의 목적과 행복의 본질에 저절로 눈이 가게 되는 시기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마음 한편에 답답함이 남아있거나 모든 걸 놓고 한 번쯤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중년은 삶의 전환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3가지 시간 속에 사로잡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시기이죠. 미완성과 불완전함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사실 이 시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점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내면 성찰의 3가지 팁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딱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 밝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에 치이고 인간관계에 치이며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조차 만들지 못하죠. 하지만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들리나요? 사실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단 10분만 할애해보세요. 아침이든 밤이든 아니면 점심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단순한 질문들이 때로는 예리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스스로의 어려움과 욕구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결국 그것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쓸모없는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주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물질적인 것이든 마음의 짐이든 관계든 상관없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며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중년은 그런 불필요함을 정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우선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것들을 한 가지씩 기록해보고 그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필요한가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좋고 지나치게 많은 모임이나 의무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보는 것도 좋습니다. 비워낸 자리에 진정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요소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의 과정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정신적 여유를 선물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끝없는 달리기로만 느껴질 때 우리는 결국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멈추고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삶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일과 휴식, 책임과 자유 사이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나를 위한 시간, 가족과의 시간, 일과 여가를 어떻게 배분할지 설계하고 그 계획을 조금씩 실천해보세요. 하루 10분의 산책이나 조용한 독서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대신 나에게 진정 소중한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항상 유연성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도 조화를 찾아가는 것이 결국 잘 사는 것입니다. 중년의 삶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멋진 전환점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며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팁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작고 단순한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더 좋아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의 삶이란 게 때로는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죠.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다.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면 무엇으로써 또한 만족을 얻을 것인가? 이 명언을 바탕으로 중년의 괴로움을 딛고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실생활 팁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저자 명언 시리즈에서 10번째 여정, 마지막 편 이제 시작해볼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깊이 탐구한 작가입니다. 이 명언은 중년의 우리에게 특히 와닿는데요. 40대, 50대가 되면 직장, 가정, 건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쌓이죠.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괴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고 이를 통해 성장하고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요. 중년의 괴로움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은 종종 반복과 책임의 연속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돌보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 애쓰죠. 50대가 되니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괴로움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진 않죠. 저도 가끔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건 작은 순간들에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는 순간,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 이런 것들이 삶의 가치를 채워줍니다. 중년은 인생의 후반전이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죠. 자,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조언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실용적인 팁 3가지를 나눠볼게요. 작은 목표로 괴로움 극복하기. 큰 목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대신 매일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책 10페이지를 읽는다거나 30분 산책한다처럼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괴로움이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감정 일기 쓰기. 중년의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해요. 하루 5분, 오늘의 기쁨과 괴로움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도스토옙스키처럼 내면을 탐구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 가족이나 친구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건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고민을 털어놔보세요. 그 대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중년의 괴로움은 혼자 짊어질 필요 없어요. 이 팁들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괴로움 속에 있다면 그걸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작은 빛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10번째 여정을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명언처럼 괴로움은 우리를 더 깊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괴로움을 이겨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